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가 6일이나 돼서 달달하죠.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또 연휴 동안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쌤도 여러분 덕분에 잘 쉬고 왔습니다. 또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연휴 동안에 말씀드렸던 시황, 나스닥은 좀 반등을 좀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여전히 일단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다. 그리고 단타장,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잘 찾아내셔서 무리하지 않고 추격 매수 안 하시고 눌림목 매수, 그리고 안 깠던 종목들을 좀 끈준히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를 거니까 지금 사세요, 떨어질 거니까 파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시장 쪽과 한국 증시는 그래도 다소 매력적,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농사 지으실 분들 계속 지으시면 되고, 단타를 치실 분들은 그 단타에 맞게, 룰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단타를 치려다가 물리면 존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여기 앞서서 보겠습니다. 미국 셧다운 위기는 일단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는 셧다운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우려는 좀 압도적인 찬성으로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도장을 찍고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45일 임시 예산안입니다. 45일 뒤가 또 FOMC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45일간 일단은 생명 연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끝나 모른다 막 이렇게 결정 지으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공방을 하게 될 겁니다.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아마 미국 증시도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조정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 제가 큰 대폭락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막 숏이다 라고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롱이다 하고 달려들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맞죠? 말씀드렸던 시황들 가까이 체크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한쌤은 신이죠. 그죠? 1360원 136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1360원에서 1440원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좀 있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다 보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예측하고 나서 그 다음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맞았는데 여기서 쭉쭉쭉쭉쭉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라는 이 질문이 되게 어리석고 멍청한 질문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건 몰라요. 거기까지는 몰라.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돼. 거기는 애초에 알려고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숏포지션을 보셨다는 360원 숏포지션을 보시고 여기서 일부러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반등 왔잖아요. 청산하고 또 기다려요. 다음 타점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는 것들만 먹는 게 그게 단타거든요.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것만 드시면 돼요.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 20원이면은 이 환율이 2% 가깝게 빠졌다는 얘기인데, 1.5%. 그러면 지금 현재 뭐 1%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럼 이게 환율이 1% 늘겠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 현물로 치면은. 이해되시죠? 이제는 알 수 없어요. 이제는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전점 확인을 됐고, 제 생각엔 아마 여기서 또 수렴형 패턴들 좀 만들어주면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이제는 알 수 없어. 1330원과 1380원이 열리게 되는 거야, 이제는. 여기를, 왜냐면, 여기서 또 홀짝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1대1의 관점으로. 이해되시죠? 단타는 그렇게 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장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의 환율이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 요 구간, 그리고 다시 요 구간에서 1380원을 아마 마지막으로 조정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고 1400 근처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큰 흐름상 여기는 좀 다소 비싼 자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이번에 나스닥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나스닥 차트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넘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미국 증시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연휴니까 짧게 좀 할게요. 뭐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오케이. 네. 3달러 계속 치고 있으니까 이제 전 그 업보를 집어 던지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빠지는 모습이 여기와 비슷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때도 이 그림, 요 그림에 대해 확장된 모습 여기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4시간 차트니까 1시간 차트로 한번 확장해서 보도록 하죠. 요 구간에 어떤 모습이 보여줬었는지. 자. 여긴가요? 네. 자, 여기의 모습들 잘 챙겨보십시오. 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은 오히려 이상하게 확장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접속파 형태를 만들고 쿵쿵쿵쿵 반등, 이탈되고 반등, 찍고 반등. 그래서 이 매물대에 대한 테스트를 확인을 하고 나서 빠질 때 쿵쾅 그러니까 흐르는 모습이 아니라 쿵쾅 이런 모습으로 나오죠. 여기 접속파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모습을 4시간 차트에 그대로 지금 현재 차트에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됐는지. 네. 자, 어때요? 들고 뺐다가 들고 약간 원형으로 추세 이탈을 만들면서 쾅 반등 나오고 이 저점을 이탈합니다. 이 매물대를 이탈했죠? 이탈하고 강한 반등. 그러니까 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 확장되는 모습이 여기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한 게 했죠.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된다면 미국 증시는 대체로 괜찮은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또 뚝 들고 빠졌다가 들고 이제 반전하는, 이때는 이제 반전 규모가 크니까 이때는 16,000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힘없이 계속 흐른다면, 그러니까 쿵, 뭐 못 올라가고 쿵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이건 되게 위험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세션이 막 들딱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런 그림들을 제가 얼출해드렸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쇼 포지션을 여기에서 이 바닥 근처입니다. 여기서 상당량 정리를 했다. 그리고 쇼각을 다시 현금 인출을 했다. 그죠? 한 5,000달러, 많이는 아니고 한 5,000달러 정도만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출을 하고 추석이다 보니까 돈 쓸 때도 좀 있고 해서 좀 쓰고, 그리고 요 정도 지금 반등이어서 그래서 제가 최초 반등 포인트를 14,850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82 이 정도까지. 그리고 조정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사실 저는 여기서 그 뭐냐고 할까, 여기서 제가 이제 예상이 틀렸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 정부 요번에 예산안 통과되는 거, 셧다운이 혹시나 그 위기를 조절하면서 한 번 더 이 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을 주고 이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정이 나왔고, 그럼 타점은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점을 뿌리란 말이야. 이 정도면은 지금 여기서 18,500 대충 찍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 아마 이 정도 됐을 겁니다. 14,850에서 14,900 정도 사이. 여기에서 지금 14,600 700포인트 잡읍시다. 700포인트, 900포인트 잡으면 200포인트 잡으면 되죠. 200포인트니까 거의 8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미니 나스닥 기준으로 800만원의 무빙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실제 1,000만원 가깝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하잖아요. 그럼 님 틀린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무조건 찍고 나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왜냐면 이 전체를 봤었을 때 0.5에 대한 되돌림 포인트였고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매물대 확인했잖아요. 리버셜하고 반등 나오는 자리잖아. 그럼 잘라내야지. 다 판다는 게 아니라 잘라낸다고. 61.8 여기를 보다 61.8 되돌림 포인트니까 잘라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새로운 흐름, 새로운 힘이 가해져서 막 오르고 새로운 변화, 막 상승 돌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떨어졌던 흐름에 대한 잔잔바리들이란 말이야. 그게 조정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을 던지면 통통통통 튀는 모습이기 때문에 딱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힘이 가해지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올라가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는 15,000, 14,900, 15,000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센 같은 경우는 15,000 근처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쇼가가 새로 잡을 겁니다. 제가 지금 숏을 1분 남겨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잡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모습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재밌죠? 똑같잖아.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 프랙탈이 만들어질 가능성, 그게 조정파들의 특징들이거든. 패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럼 비슷한 관점에서 쇼가가 잡아볼 생각이고, 쇼가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막 폭락을 잡는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추세 또 이탈을 또 기다려야겠죠. 이 이탈을 좀 기다려서 타점을 잡고, 만약에 추세 이탈되지 않고 다시 들어버리면 이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이 되면서, 그 다음 또 타점 여기서 잡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좀 존버를 하고 이렇게 손실을 감안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전하셔도 돼요. 어찌되었건 지금의 부분에 있어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짧은 롱 포지션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역시나 다시 한번, 왜냐면 미국 증시가 좀 비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 이탈됐을 때, 요 작은 보라색 추색 이탈됐을 때 다시 한번 숏 포지션 각을 노려보시면, 그리고 또 팔고 또 올라오면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이러려면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당분간 맞지 않겠는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포인트 정도, 말을 15,0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15,100이죠. 15,1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상당량 물량을 정리하시고, 졌다, 나 이번 또 이번에도 패배, 그러고 나서 그 다음까지 16,000대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선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변화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반등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추세가 쭉쭉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르다 하지만, 코스피는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역시나 우리가 리세션에 대한 부분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고, 이탈이 되면 13,000, 22,300, 13,000, 2,300 정도는 염두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또 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단타를 칠 거냐, 모아갈 거냐, 모아가는 건 쫄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 자리에서 제가 다소 긍정적이다. 그래도 일단 추세를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이 제가 예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예뻐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를 뚫었어요. 되게 좋은 거야. 뚫었어요. 자, 뚫었다. 그럼 올라간다?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뚫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우리가 배팅을 해요, 항상. 이거는 배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배팅이야. 이해되시죠? 배팅. 동전 던지기. 앞으로 앞면 동전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 앞면인지 뒷면인지 맞춰보세요. 그 배팅이에요. 그죠? 근데 혹시 아십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세워놓고 손으로 탁 튕기는 거 아시죠? 세워놓고 튕기면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면인가 뒷면인가 앞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100번째 튕겨보십시오. 6대4 정도로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전 설계상의 공기 저항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러면은 그 확률을 아시는 분들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배팅을 하겠죠. 근데 6대4로 지잖아. 40% 질 확률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 항상 그렇게 매매하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아주 1차원적으로, 그럼 다시 원숭이도 아니고 왜 그래? 이지선다밖에 안 배웠나요? 흑변논리밖에 안 배우셨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배팅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대4 정도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위로 뚫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뚫었으면 쭉쭉쭉쭉 가나요? 아닙니다. 아직 갈 길 멉니다. 저는 오히려 바닥을 먼저 파줬으면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 바닥을 먼저 파줬다면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싶었는데, 일단 여기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9,000에서 3만 달러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또 찾아야겠죠. 바뀌는 추세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잡혔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작은 추세 하나를 더 작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새로운 추세 하나 작도가 되는데요. 왜냐면 뚫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나 작도가 됩니다. 그래서 29,000과
한 3천 정도까지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여기 이탈될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그래도 어쩌면 코인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시장, 나스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꿀렁꿀렁거리지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렇게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이고, 뭐 단타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기보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눌림목을 좀 기다리셨다가 잡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네. 그리고 우리 이오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고생 좀 했다, 그죠? 비트코인 시장 흐름상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뭐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고, 그리고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는 달러 흐름에서 이제 역회된 숄더에 가까운 그런 비트파이넥스, 그리고 여기는 코인베이스 조금 약하네요. 그죠? 여기 매물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얼추 확인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여기가 바닥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한 번 정도 더 남았을 수 있다.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을 수 있다. 그죠? 상패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상상 폐지는 그거는 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렸죠. 이오스, 왜냐면 이오스는 제가 언급드렸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오스 차트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오스는 여러분 농사 지어봐도 좋다. 제 판단이 807원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익권은 돌아섰네요. 그죠? 요쯤 되거든요. 요게딘가에서 요쯤에서 산 것 같아. 여기였나 모르겠다.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0원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2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제는 700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와도 쫄 거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외화 차트도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주봉상 5일평은 오랜만에 올라탔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죠? 일봉상 21평도 이제는 좀 올라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럴 때는 이오스를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요때 사는 게 좋아요. 요때 딱 요 모습일 때 여기서 사서 중턱까지만 딱 먹고 빠지는 거지. 이해되셨죠? 스토캐스 모양 어때요? 괜찮죠? 다만 지금 거래량 모멘텀이 조금 약하거든요. 팀이 조금 약해서,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으면 요 정도까지 바라보실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농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요 빨간색 선이죠.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좀 밀렸다가 다시 가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스타트라는 별명 계속 버텨주고 있단 말이지. 갔다가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빵 이렇게 가버리는 요런 형태의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뉴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패만 안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패되는 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코인은 상패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주봉상 이런 좀 양봉이 두 개가 턱 커지는 그림은 여기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이제 잘 버텨주면 이제 이게 돌겠죠. 여기 돌면은 이제 42평과 이렇게 여기 깔아놓는 모습, 이렇게 살 깔아놓는 모습이 등장하면 좋겠고요. 쫄 거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이오스 홀더분들 희망 같이 쳐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오스 9,000원, 8,000원 이렇게 물렸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물을 타신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물 좀 타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버티실 때 25년까지 버티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알트들도 꽤 많이 올랐죠. 한쌤 귀신이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9월 초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정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그죠? 저희 공방분들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시험을 드리다 보니까 팔고 나서 다시 재매수 시간을 안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팔아라 부분 상당히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매매수 시장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또 그냥 공개 방송만 두고 계시는 분들은 한쌤 스토리지 괜찮다 그랬는데, 그죠? 9월 6일날 매집 들어온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노? 그죠? 세상 천지에 누가 있었어? 야, 이 정도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잡스러운 유튜버들 막 여기서 그냥 두구장창 떡상한다, 두구장창 떨어진다 하면서
인디언 기우제 하면서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막 봤제 맞았제 이런 인간들 그죠? 많잖아요. 근데 한쌤은 볼 거 없다 모르겠다 안 본다고 채땀 빼줄 때는 있다가 때가 되면 유심히야 결과를 본단 말입니다. 23년 10월 우리 2년 동안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 쫄려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애초에 투자할 그 깜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깜냥은 이제 그 배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 한국어입니다. 네. 깜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농사 지어 보셔야지. 그리고 아마 이대로 쭉 상승 글쎄요. 쭉 상승하기보다는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24년 상승에 대한 본격적인 흐름은 24년 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철저하게 코인 시장이 이제 화폐 단위 이거 양적 완화 이걸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일어나니까 쭉 줄어들었다가 동결이 일어나니까 횡보를 하고 양 완화가 일어나면 쭉 상승하는 딱 지금 그런 메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여유가 되실 때는 모아가시는 흐름인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막 크게 움직였던 종목 이런 데서 사면 안 돼. 항상 움직였던 종목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SV 같은 경우도 괜찮네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면 요 눌림목 잡는 거예요. 손절가는 뭐 영악하니까 뭐. 그죠? 어때요? 램 이것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예전에 그 하이파이가 뭐 거의 레전드였고 그죠? 하이파이 같은 경우는 뭐 레전드였고 완전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거 안 샀습니다만 전 차트가 좋다고 무턱대고 사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오스 같은 그냥 무겁고 천천히 가는 애들 좀 좋아하지 이런 애들 사고 팔고 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죠?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쯤에서 팔아도 이거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배 아파한단 말이에요. 항상 정신 수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희망을 느끼는 거고. 그죠? 뭐 체인링크도 저희 공개방에서 시장을 나갔던 뭐 요 자리였으니까 최근에 다시 나갔죠. 그래서 요 자리 요만큼 또 상승에 대한 반등 포인트 등장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잘라주고, 그러니까 일부를 잘라서 가볍게 만들고 들고 가시면 되고, 그 수익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농사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모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타 시를 돌려가지고 단타에 대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잘라주고 팔고 잘라주고 팔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일부를 계속 그 농사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니까, 한쌤의 뷰는, 그니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다 투자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고, 제들 제값을 받고 있는 상태고, 비싸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몇십 변을 하도 200만 원 하는데,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게 누구냐? 자기 그 이름값이나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오스라고 생각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오스라는 코인의 특성상 상폐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오스가 중국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저쪽에서 했는데 중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중국계 코인이라서 지금 중국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같이 합작했던 그런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시스템적으로도 약간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르고, 여러분들이 돈 보낼 때 이오스가 제일 빠르거든요. 저도 출금을 이오스를 많이 하는데 돈 보낼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오스의 자식들, 아마 왁스도 이오스 안에 있을 것이고, 뭐 이오스 메인넷에 있는 자식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 애들 봤었어 쌍패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타에 대한 시드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타에 대한 시드를 많이 했잖아요. 뭐 톤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SV 스택스 이것도 아마 단타에 대한 시드를 옛날에 드렸었나고 난들이 아닌 것 같아. 램 그죠?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도지코인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체인링크도 있고, 뭐 곧잘 올랐으면 그로스톨도 대박 났었죠. 그죠? 그로스톨 대박, 완전 개대박.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단타들이 이렇게 성공하잖아요. 트론도 이렇게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익절을 하고, 익절을 해서 더 올라가서 아쉬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익절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세요라는 말을 드리면 그게 고가에서 다 팔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룰이 있거든요. 2%, 5%, 1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항상 보고 이렇게 다 몰때 드리니까 적당히 덜어내고 뭐 2, 3말 남겨놓고 그 나머지 7화이 또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일부를 또 시드를
내가 농사 짓겠다. 가치적으로 괜찮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곳에다가 부담에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이오스가 되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죠?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업적인 그런 측면들도 보셔도 되고. 비트코인 캐시도 나쁘지 않다 그랬지. 그지? 비트코인 캐시 많이 올랐네?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매매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잡주들을 가진 그 펌핑을 하면서 나왔던 그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그지를 하거든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펌핑시키고 싶은 종목을 하나를 뻥 하고 터뜨려버려요. 이해되시죠? 세력이라는 녀석들도 돈을 그렇게 모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개인 비인들 쫙 몰려가면 그쯤이 이제 고점일 수 있고, 그럼 또 빠지면 또 정리하고, 안 몰리면 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애들, 정말 좀 미래 비전이 있는 애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거야. 과거 이더리움처럼. 이게 얼마나 멋있게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제가 요즘 이오스 거의 충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오스 좋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평가되었다고 말씀드렸지. 근데 이더리움 강시에 저한테 엄청 좋았거든요. 한쌤이 이 이더리움 좋아한다고 2018년에 그렇게 노래 불렀었거든. 이더리움 이거 보십시오. 이때 제가 5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고점 정확히 딱 찍어주고 45만원이었나? 많이 가면 50만원 정도 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딱 찍고 빠지고 이 수급량이 나게 터지면 이거 200만원도 넘길 수 있다고 이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없어.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200만 넘어가고 나서 이때였나?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나 이더리움 관심 없다. 뭐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150만원쯤은 단타 쳐야 된다 그랬거든, 이거. 150, 120, 130. 요거 차트 보고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찾아보세요. 그때 영상 가서. 그래서 그리 올라가는 거는 아이고 축하드린다. 나 뭐 관심 없다. 이건 뭐 이더리움 모르겠다고 폭락이 나오고. 그죠? 이거 이때 200만원 아래로 가면 단타 친다 그랬거든. 같이 그때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200만원 아래로 오진 않았어요, 당시에. 여기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양반들은 여기 못 잡은 거야. 빠지는 모습들을 보시면 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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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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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가 모습 힘이 없이 빠지죠, 얘는. 그죠? 힘 없이 빠지죠. 힘 없이 빠지니까 위험해지는 거야. 나스닥은 근데 힘이 있죠. 그죠? 펀더멘탈적으로 힘이 있잖아요. 뭐 다시 이제 좀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힘이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 뭐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이오스라는 종목이 여기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알게 뭐야. 여기 위치여서. 그럴 수 있죠. 더 다이버스 막 나올랑 말랑 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부러져 버렸다. 그래도 증가되고 우리 보조지표랑 좋은 흐름이잖아. 근데 밀어버렸어. 근데 이때 거래가 폭등을 하죠. 이게 여러분 핵심이거든. 이해되십니까?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